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오늘도 아무 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뭐냐면요, 혹시 트리거 워드 뭐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몰라요, 회장님? 네. 제가 개발자라 그래서 이 트리거 단어에 친숙한 것 같은데, 일종의 그 발동 조건? 발동 조건이 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아무 말 시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뭐 저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하고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같이 뭐 프리랜서 일이나 뭐 자영업자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고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실 때는 저랑 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조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의 그 직업 인생 자체가 굉장히 이를 악물고 뭔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악조건에 처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잠을 적게 자는 편이고 남들보다는 일을 훨씬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런 프리랜서라는 직종이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 소위 그 갑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를 악물고 뭔가 일을 해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하기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뭔가를 위해서, 그 이후를 위해서, 뭐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일을 악물고 참으면서 하는 거겠죠? 일이라는 건 좀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음악 일을 하면서 난 정말 일을 악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음악 교육을 받았었지만 그 중에 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 선생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이렇게 술을 드시고 하는데 아침 9시 강의에 어떻게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강의가 이제 음악 실습 강의였기 때문에 저희도 매주 과제곡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쪽 이제 교수님도 그거에 맞는 이제 샘플곡이라든가 자기의 이제 올바른 예시곡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야 되는 그런 좀 상당히 하드한 수업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곡씩을 그렇게 꼬박꼬박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선생님 분명히 굉장히 술 좋아하시고 맨날 새벽 5시까지 막 술 드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9시 강의에 꼬박꼬박 오시면서 곡을 매주 만들어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뭐였냐면, 자기는 오늘은 이제 어떤 음악을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쁜 마음에 잠이 벌떡벌떡 깨지고, 그래서 5시까지 술을 마셨어도 7시에 벌떡 일어나서 빨리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곡을 갖고 9시 강의에 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야, 저렇게 이제 새벽까지 술을 드시고도 음악을 하고 싶은 그 욕구에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구나.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축이었는데도 그분을 보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저도 한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분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일을 악물고 일어나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음악하자 하고 자꾸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얘기지만 그 선생님 얘기는 다 뻥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곡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곡 중에 그냥 갖고 오신 거였고 그런 거더라고요. 세상 다 참 너무 순진하게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고, 뭐 그런 물리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뭔가 일을 악물고 해내야 돼, 뭐 이런 마음가짐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됐던 계기가 그때쯤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저만의 그런 그 모토, 그 뭐라고 하지? 신조. 자기 신조. 이런 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트리거 워드를 만든 겁니다. 저의 트리거 워드는 뭐냐면 귀찮다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걸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제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거 귀찮아서 하기 싫어 라고 뭐 제가 입 밖으로 내뱉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든 그 귀찮다라는 워딩이 나오면 제가 안 돼, 이건 해야 된다
라고 무조건 저 스스로한테 강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찮다라는 마음이 속에서 들었으면 아니야, 그냥 이건 그냥 한다, 내가 토달지 말고 그냥 한다 라고 스스로 약속을 정했어요. 저한테는 귀찮다라는 말이 트리거 워드인 거예요. 귀찮다라는 말이 떠오르거나 귀찮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제 나름의 그 초심을 지키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저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나름의 방식, 방침입니다. 회장님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단어도 지금 처음 접했고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나를 뭐 확 돌게 하는 그런 발동 조건이 걸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나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이든 인간관계든. 참기보다는 말하자가 회장님의 신조잖아요. 그렇죠. 어느 선에서는 말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받지 말자. 못할 것 같은 일은 받지 말자. 그것도 근데 그것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신조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일을 많이 받았다가 그 일을 다 해내지 못해서 굉장히 네 탓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자네요. 어떻게 보면 무리하지 말자. 제가 단어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구체화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어라는 게 어떤 쉽게 기억하기 좋은 관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귀찮다로 함축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귀찮다라는 말 말고 나 그거 조금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내가 귀찮다라고 떠올리는 순간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저 스스로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걸 뭔가 간략화 시켜서 뭔가 자신과의 약속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뭔가 정말 피곤하고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한데 너무 귀찮은데 하고 내가 귀찮다라고 말했다, 벌떡 일어나요. 그냥 뭔가 이런 것들이 마인드 컨트롤인가 이게? 아무튼 좀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귀찮게 합니다. 정말 귀찮게 합니다. 뭐 수정도 많이 시키고 뭐 정말 귀찮은 미팅도 많이 잡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저를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근데 그 귀찮은 거를 제가 참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좋은 결과로 항상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귀찮게 수정을 시키는 일들도 따지고 보면 그쪽도 이제 작품의 완성도를 조금 더 올리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제 의견을 더 섞어서 뭐 어떻게 수정을 할지 뭐 그런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그거를 그냥 귀찮다고 나 그거 수정 못하겠다, 혹은 귀찮다고 그냥 수정 대충 해가지고 넘겼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성실하게 임한 게 결과가 훨씬 좋았고 항상. 그리고 뭐 미팅을 나가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뭐 귀찮은 자리가 생겼을 때에도 제가 그거를 참고 나갔을 때 나중에 뭐 하나라도 득이 되고 뭐 하나라도 저한테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귀찮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단어인 것 같아요. DK님 말에는 공감을 하죠. 귀찮아도 하면 즐거운 일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저의 포인트는 일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라도 힘들지만 더 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든 게. 그러니까 회장님도 가끔씩 제 걱정을 좀 많이 하잖아요. 무리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사실 저도 무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몸도 솔직히 요새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댓글에도 저 얼굴 부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최근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 무리를 많이 했고, 제가 이걸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찔리시는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신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곧 신보가 나와요. 7월 달에는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무리를 좀 했어요. 근데 나도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아무 말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무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그 주니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경제적인 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냥 사실 무리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놨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 빡세게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비싼 밥 먹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먹고 살 만큼은 벌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뭐 단어 하나 혹은 뭐 문장 하나라도 본인의 신조, 그런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책 한 권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기계발서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 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것대로 다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보다 압축해가지고 나 이거 하나만 지키자, 제발 내 입에서 귀찮다라는 말만 나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면 훨씬 지키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직장인 여러분이든 저와 같이 이제 프리랜서 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많은 부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무 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난 그거 생각난다. 뭐? 차인표가 영국 남자 방송에 출연해서 네. 열심히 운동하더라고. 네. 힘이 남아돌면 운동을 하자. 힘이 남아 도시나 봐?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귀찮음이 생각될 때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몸이 좋아질 수 몸짱이 되잖아. 그럼 그거에 또 필 받아가지고 더 그쪽으로 확 나갈 수 있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 체력이 좋으신 겁니다. 근데 요새 너무 힘들어요. 아직 체력이 좋으시니까 그 말을 생각하면 번쩍번쩍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나도 알라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도 안 됩니까? 그거보다 엄마니까 애가 우는 게 더 크죠. 그거네. 천상 엄마네요.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한 아빠와 애가 더 중요한 엄마가 있는 거죠. 저는 조만간 키워드 바뀔 것 같아요. 주니어로 바뀔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걸면 안 돼. 아들 바보입니다. 그러다 실망할까봐 내가 겁나. 사춘기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 안 돼. 근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나 되게 힘들어. 내가 막 스스로 막 뺨 때리는 거거든 이거. 귀찮아하지 마! 이거거든. 나라고 진짜 체력이 남아 돌거나 일이 너무 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거든. 진짜 스스로 막 뺨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귀찮아하지 말라고.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살았냐. 이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야 쟤는 진짜 되게 뭔가 저런 이상주의자 같은 얘기만 하고 그런다.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막 정신이 안 차려지면 막 싸대기를 때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물론 저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소위 말하는 그런 금수저였다면은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힘듭니다. 제가 잠 안 자는 거엔 진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육아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왜 둘이서만 살 때는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맘대로 조율이 안 되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지게 된 거죠. 아침형 인간. 근데 직업의 특수성도 있잖아요. 음악 일 같은 거는 남들하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음악 스튜디오는 보통 밤에 일 많이 해요. 마스터링은 안 그렇잖아요.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지금 소니코리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니코리아는 그냥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도 손님들이 맞춰서 오는 그런 정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아마 다른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밤에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정점에 설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아무 말 코너를 하다 보니까 댓글에도 나는 뭐 이래서 힘들다, 혹은 뭐 개인적인 이메일로도 뭐 저는 이런 부분이 힘든데 뭐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각자의 삶의 힘든 부분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뭔가 하나씩들 있더라고요. 그게 뭐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음악 직종에 있든 뭐 예술 직종에 있든 아니면 어떤 뭐 공돌이 직종에 있든 뭐 사무 직종에 있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결국은 많은 글을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자의 위치에서 좀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뭐 본인만의 신조 혹은 뭐 본인만의 이런 힘내자 하는 키워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은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로도 방문해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